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고 있죠. 올라가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인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한테 풀어놓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은 역시나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데일리 TV 채널 들어오셔서요. 생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속도를 좀 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조금 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의 0.5%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시장을 밀리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0.5% 금리 인상 미리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미리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0.5%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말한 게 이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인 거죠. 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연준이 0.5% 금리 인상을 5월에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불안케 하는 건데요.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라고 하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뭔가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 연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까지 금리 올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2021년 초가 되니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테이퍼링도 안 해도 괜찮아. 인플레이션 그거 일시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2021년 중순쯤 되니까 야, 이거 일단은 금리는 조금 먼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금리는 에이 됐어. 나중에 올려도 되고 테이퍼링은 좀 먼저 시작을 해보자 라는 형태로 말을 바꾸죠. 그리고 2020년 말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테이퍼링을 조금 빨리빨리 끝내자. 그리고 끝나면 금리 인상 한번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어떻죠? 금리 인상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했던 게 바뀌어 나가죠. 한 번이 아니라 야,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겠는데 야, 그리고 속도 좀 올리자. 야, 테이퍼링 빨리 끝내고 자산 긴축으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계속해서 뭔가 서두르는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습을 바꿔 나가는 걸 보니까 처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던 그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자신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다는 것은 지금은 경기 회복보다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지금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가 막 급등 나오고 식량 관련주 급등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금리 좀 빨리 올려야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는 게 미국이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한 미국과 상대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한국 시장에 돈을 어디다가 맡기실래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금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겠죠.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국에 맡길 메리트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화 유출로 이어진다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미국으로 돈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니? 한국 거 빨리 팔아버려. 한국 돈 치워버리자 라고 하면서 환율의 요동을 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기가 좀 없더라도 나 금리 좀 올려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금리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복잡다변하게 우리 인생과 생활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빚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살 때 빚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사가지고 어때요?
이자를 점점 많이 낸다면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이자만 많이 나가니까 거기다가 식량 가격 올라, 물가가 올라, 그러니까 소비는 자꾸 증가하는데 뭐 월급이 안 늘어나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집을 팔아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현금화 가능한 자산부터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과 역시나 주식시장. 주식은 팔면은 2, 3일 이후에 바로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는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하락이랑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정책금리로 3.7%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나 훌쩍 뛰어넘게끔 금리를 올려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급변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도 급변하면은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급변하게 되면은 그런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여기에 단기적으로 200억, 300억, 900억 꼴랑 그 정도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환호를 질렀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었다.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자금이었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었고 지금은 역시나 그 수급이 1000억, 2000억씩 들어오면서 연속성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바로 끊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2600을 저점으로 잡고 2750포인트를 고점으로 잡은 이 횡보 장세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감이 증시로 번져나가게 된다면 결국 2600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2600과 2750 이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는 현금을 함부로 투입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아직까지 방향성이 제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현금을 끝까지 꿋꿋이 들고 가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최대한 실현을 시켜서 현금을 조금 더 보태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이 있고 떨어지면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역시 실적과 기업의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바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유닉스요. 어떤 거요? 유닉스. 위닉? 유닉스. 유니슨. 네. 아, 유니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500원에 10%야. 4,500원에 10%. 네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진 않으셨죠, 그죠? 네. 일단 유니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올라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유니슨 뭐 때문에 사신지는 알고 계세요, 스스로가? 네. 뭐 때문에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이거? 네? 왜 사셨어요, 이거? 뭐라고 그럴까? 뭐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떤 기업이에요? 몰라요? 네. 그러면 차라리 돈을 저 주시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사실 거면은. 네, 아니면 그 뭐 손자나 뭐 아들이나 용돈 주시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손실을 봐야 될까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돈이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식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요. 사람들이 별로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돈이 그냥 뭐 남아도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돈 넣어가지고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담은 종목만 보고 이게 어떤 기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어떤 기업인지, 왜 샀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뭐 어떤 분석은 조금 되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핑계고 변명이고 헛소리예요. 모르니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을 조금 도움받기 위해 상담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상담받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께 항상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데 주식을 할 때 망각해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이게 제가 보기엔 유니스니가 올라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풍력 발전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풍력 발전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원전 이야기가 나오나요? 풍년 발전 얘기. 아니에요.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탈원전 백지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원전을 다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쓰자. 위험한 에너지를 맞는데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라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람, 이거 풍력은 제대로 효율이 안 나오고 야 이건 에너지로 쓰기에는 조금은 좀 좋지 않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급등 나왔던 거는 최근 이제 작년, 재작년에 시청자님이 알고 계셨던 그 시기 때쯤에 풍력 에너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쓰자. 그래서 요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적자 기업이었어요. 회사가 뭐 돈 벌고 있는 기업도 아니었고 주가만 급등 나온 기업이죠.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풍력 발전 대세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오기는 조금은 버거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지금 이게 그냥 시기에 안 맞는, 시기적절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내려갔으면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서 올라갈지 더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4,000원대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네. 여기서 안 올라오고 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뭐 자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야기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시간이 3년, 4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은 할 수 있어요. 그 추가 매수. 1,000원. 그거 1,500 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000원, 1,500원이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건 얼마 정도? 1,000원, 1,500원이요. 아, 그 정도 예. 내렸을 때 추가 매수예요. 네,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네. 매수하시기 전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 번 더 주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네, 이거 네. 말고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매도한 종목 있다면 계좌에서 돈을 일단 좀 빼세요. 아시겠죠? 네. 일반 계좌로 옮기세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대한전선, 네, 금액은 2,045원, 비중은 35%입니다. 네. 2,045원에 35% 같으면 최근 급등 나올 때 사신 거 아니면 물려있다가 급등 나왔을 때 안 팔았네요? 물려있다가 유증받고 한번 안 팔았네요? 매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안 팔았네요? 예, 못 팔았습니다. 못 판 게 아니에요? 안 판 거예요? 아니요, 매수가가 안 왔었어요, 그때는. 안 판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못 팔았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누가 말렸습니까? 누가 협박을 했어요? 누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팔면은 너 정말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내가 안 판 거예요. 내가 올라갈까봐 욕심 나니까 본전 찾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아 내가 본전이 아니더라도 얼마까지 모으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그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죠. 정말 내가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아 화장실 한 번만 씁시다. 내가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주면 지갑에 있는 돈 그냥 다 드릴게요. 지갑에 50만 원 있는데 다 드릴게요. 그냥 제발 저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리는데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으면은 아 시원하다. 근데 그 화장실 한 번 쓰는데 50만 원이나 내게 하다니 그 사람은 희한하네. 내가 50만 원 줄 필요가 있나? 아씨 돈을 여기다 좀 어디다 숨겨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분명히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2,000원만 올라와도 1,900원만 올라와도 내가 팔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무조건 본전쯤 오니까 야 본전 어떻게 좀 더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안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은요 매도를 간결하게 해야 돼요. 특히나 대한전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은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등 한번 줄 거다. 그때 탈출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불꽃을 한번 터뜨려 가지고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스스로 불꽃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오래 타거나 뭐 강하게 타진 않아요.
잠깐 올라오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을 지금 못 팔면 또 시간 싸움이고 세월한 내월한 거예요. 또 물려서 고생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전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아직까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당장에 예. 시청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상승에서 2,000원대 바로 정리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예. 그게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기업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 옮긴다는 게 먼저인 거지 요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을까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껏 올라가봤자 2,100원대나 2,200원대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얼마에 제가 지금 매도하면 파는 게 제일 될까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팔잖아요. 그죠? 아니요,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오늘 올라왔는데 예, 예. 지난 정고점인 2,000원짜리 못 뚫고 올라가면 이거 팔아버려야 돼요. 그냥. 아, 예. 왜냐하면 이 이후에 또 끌려다니고 흔들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올라오면 본전 아니야 안 팔 거야 이 생각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팔고 사고가 되게 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없으면- 내려간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며 올라간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응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꾸 놀아나면 안 되고 자꾸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샀다 팔았다를 어떻게 능하게 해볼까 유리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고민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실력이 없으면 빨리 나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종목을 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요거는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좀 괴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껏 해봤자 2,000원이 고점이고 밑으로는 뭐 1,000원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휘둘리지 마세요. 이거 반토막 갔다가 다시 본전 찾았다가 반토막 갔다가 본전 찾았다가 할 건데 생각만 바꾸면 1,000원에 사갖고 2,000원에 가져가면 안 물리고 있다가 100% 수익 나고 안 물리고 있다가 100%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점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좋은 정리하시기 말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200원에 20%. 13,200원에 20%. 네. 예, 제가 뭐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수입하는 기업들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네. 적자는 아닌데 실적이 줄고만 있어요. 네. 적자까지는 아니고 실적이 1,000억에서 700억, 600억 이러면서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10,000원에서 12,000원짜리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를 제지를 받는다면 조건입니다. 받는다면 얘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시청률 본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1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여기서 시장이 또 뭐 코스피가 무너진다든지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 얘 또 내려가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주가가 내려가면 반등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변동을 이용할 때 내려갔다 올라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려갔다 올라갈 때 사서 매수가 낮춰서 기다리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물 타지 말을까요? 그렇죠. 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려가면 8,000원에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첫 네. 상담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으실까? 왜 안 네. 들으실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8,000원 내면 추가매수 하고 지금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고 싶겠지만 네. 좀 참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네. 추가매수라는 건 진짜 참고 참다가 안 되면 손 한 대 딱 들어가 참고 안 되면 뺨 딱 들어가 참아야 돼요. 예. 추가매수 진짜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아니, 참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지가 오래돼서. 아니요. 매도를 오래된 거 해야 아니에요. 돼.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많이 참은 것도 아니에요. 더 참으셔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게 추가 매수예요. 아, 근데 아시겠죠?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아, 그럼 매도하시고 주식을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네. 추가 매수를 못 참을 알겠습니다. 정도면 주식을 안 해야 네.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참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요. 아주 아이비 투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700원에 70%요. 4,700원이요? 4,700원. 예, 4,700원이요. 네네. 네. 뭐 사실 이유 있으세요? 7개월 됐거든요. 한 네. 7개월 됐어요, 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7개월 된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네. 왜 샀을까가 중요해요. 왜? 그냥 뭐 야놀자의 습관,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거 야놀자 한다고 그래서. 뭐 같이 이거를- 놀대요? 네. 같이 좋다 놀자 그래서 그랬어요, 얘가? 샀는데 자꾸 내려와요. 그랬어요? 네. 네.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수익을 네. 낼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 모든 국민들,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네.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좋다고 해갖고 사갖고 수익 나면요, 불우이웃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지 않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좋다고 해갖고 사라 해갖고 수익 나면 되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지금 열린 지가 한 40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1980년대부터 열렸으니까요. 네. 거의 근 40년이 됐는데 왜 계좌를 딱 들여다보니까 2%만 수익을 보고 98%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인구가 있는데 1,000만 주식 투자 인구 중에서 1,400만이긴 한데 1,000으로 줄이면요. 1,000만 인구 중에 980만 명은 돈을 잃고 있어요. 아니 좋다고 하는 거 사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부터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청자님께서 너무 안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이거 탈출하면 전 지금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께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 하지 마시고 좋은 옷 사 입으세요. 좋은 거 사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돈을 잃어요. 100명 네. 중에 98명을 돈을 잃거든요. 근데 왜 잃나 하면요.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니까 사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수익을 낼 수는 있을 텐데 제대로 안 하니까 수익 안 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네. 아이비 투자는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기업인데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어르신들 보면 애들한테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일 저지르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일이 저질러졌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반등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 줄 것 같아요. 근데 줄 것 같은 거지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튀어오르면 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료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놀자, IPO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재료가 끝난 건 아니라서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때 저는 5,000원에 가깝게 빨리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도 70%라서 이거 안 돼요. 매도하시고 나면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요. 이 돈 그냥 다 빼버리세요. 그냥. 네.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 돈으로 하지 마시고 나머지 30% 정도 돈 있잖아요. 네. 그것도 30% 중에 10분의 1만 남기고 다 팔아버리시고요.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만 주식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10만 원 미만으로 주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감을 잡고 연습을 하고 어떤 곳이구나부터 조금 이렇게 느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 반등 제가 한번 줄 요즘에- 것 같아요. 반등 주면은 본전 정리하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계좌에서 돈을 빼신 다음에 조금 더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시장이구나 어떤 곳이구나를 좀 더 느끼시길 바랄게요. 제가 요즘에 역발상 네. 그거를 자주 듣거든요. 네. 자주 그거를 들으시면 좀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거를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이 시장이 함부로 돈 벌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만 느끼셔 주시고 큰 돈 넣지 말고 빨리 다 빼버리시길 바랄게요. 이거 반등 네. 한번 줄 텐데 아마 올해 중에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채팅 상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대성님께서 휴, 메딕스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의가 왔네요. 23,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매수를 하셨는데 회사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건 또 하나가 또 있네요. 회사 전망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이 회사 대표도 몰라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쓰든 증권사에서 뭘 쓰든 전문가가 전망이 좋다고 하든 아니 회사 대표가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유리한 자리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지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것뿐인 거죠. 그럼 휴메딕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보니까는 생체 적합소, 히알루론산, 뭐 응용 핵심, 원천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공부할 겁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의학 뭐 이런 쪽을 하고 있구나. 바이오 쪽이구나. 돈은 버나? 돈은 벌구나. 근데 돈은 버는데 주가가 올라갔니? 안 갔구나.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23,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요. 가격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들고 가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빠지면 더 가격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물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역발상 아까 말씀 나와서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내려가는 게 내가 몰랐어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더 살 수 있네.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좋은 걸 싸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다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혹시나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물량으로만 가져가시면 아마 35,000원대 이상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채팅으로 지금 또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할리사랑님인 것 같아요. 하이브 28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네요. 멘토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무너질 종목을 잡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차트를 말씀을 드릴 때 올라온 기업은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기본 잊지 맙시다. 이 시청자분들,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뭐 대한민국 모두가 보진 않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르면 떨어진다. 지금 뭐 입으로 따라해도 되고요. 속으로 따라해도 됩니다. 오르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올라간다. 따라해보세요. 오르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숨을 들여마셨으면 내뱉는다. 내뱉으면 들여마셔야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셨으니까 괴로운 거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패턴들도 보이고요. 안 좋은 걸 잡았으니까 물려있는 건 당연한 거고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안 사면 된다는 거예요. 내려갔으면 뭐 한다 했죠? 올라간다. 내려가 있는 걸 사야죠. 그러니까 전체 추세가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잡았으니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뒤늦게라도 지금 아쉽지만 손절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여유를 두고 24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24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지금 손절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별로 매력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자리라서 24만 원까지 들고 갈 이유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말 동안에 또 강연이 있습니다. 또 강연 언제 하는지 여러분들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강연에 언제 하는지 한번 보고 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따른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 11% 네. 22,650원에 샀거든요. 무슨 에너지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2,650원이요. 22,650원, 11%. 네. 이게 두산중공업이었죠? 네. 네, 이름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그래서 바뀌었던 바뀐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모르셨어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두산중공업을 샀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네. 아니, 언제 사신 거예요? 보름 됐어요. 보름 됐어요? 15일 정도. 네. 왜 사신 거예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좋다고 그래서. 중공업이 좋다고 해서요? 네. 그러면 22,650원이 아니고 15일 전 같으면은 21,600원대가 아닐까요? 아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됐어요?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은요, 제가 참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에 이렇게 고가에 물려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전 산업 쪽으로 이렇게 뛰어들어 있고 원전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해서 좋다는 이야기 듣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근데 물론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별개고 주식은 돈 벌려고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오는 곳이고 싸우는 곳이에요. 아, 그게 기본 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은 주식은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살 수 있었다는 건 누군가가 시청자님한테 팔았으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걸 왜 팝니까? 아, 안 팔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건데 이거 지금 팔까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왜 팔아요? 안 팔겠죠. 그러면 좋으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질까요? 안 사질까요? 원래 기본 룰대로 본다면. 좋으니까 사야겠죠. 아니, 사질까요? 좋으니까 안 팔 것 같은데 내가 살려고 하면 뭐 기회라도 있겠습니까, 원래? 아니요. 세상에 모든 좋은 건 나한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모든 기회는 있겠죠. 있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기회를 다 잡았어요, 이때까지 사시면서? 아니요. 예, 우리 인생의 이치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이걸 지금 좋다고 해서 샀고 정말로 우리가 시청자님까지 알 정도로 그냥 아무나 알 정도로 쉽게 생각 아무나 알 정도로 좋다고 하는 걸 사가지고 수익을 낼 거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두산중공업 좋다는 거. 네. TV 본 사람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고 주식하는 사람 다 알고 있을 거고 시청자님 주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파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안 사줘야지.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네. 안 사줘야죠. 그럼 지금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팔고 있는 건데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좋은 걸 왜 팔아? 의심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그러면 좋다 좋다 하면서 팔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좋다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걸까 생각하면은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넥타이를 시청자님께 판다고 하면은 이 넥타이가 안 좋다고 하고 팔겠습니까? 좋다고 하고 팔겠습니까? 좋다고 하고 사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팔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그걸 지금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주식의 원리를 이해라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고 모고가 삼성전자고 다 필요 없고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식을 네.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종목을 공부하지 말고 주식의 네.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는 속고 있는 네. 자리구나. 다들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속지 마세요, 네. 앞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할까요? 네. 현대 바이오랜드. 현대 바이오랜드고요. 네, 20%요. 20%고 매수가는요? 18,800원입니다. 18,800원이요. 사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죠? 네네. 네. 일단 이 기업은요.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많이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흔히 빠졌다 생각하면요. 뭐 고점이 48,000원인데 35,000원이니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얘가 흘러왔던 역사를 보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저점 라인 때 와 있는 자리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까만 선이거든요.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 뭐 필요가 없습니다. 예. 까만 선의 위치가 이 주식이 지금까지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기술적인 자리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지금 엮여 있는 게 바이오라는 이름을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화장품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 쪽은 화장품, 앞으로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어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22,000~23,000원까지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고요. 혹여나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겁낼 거 없어요. 이미 사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절하는 것보다는 시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냥 예. 매수가 낮춰놓고 다음 반등 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오히려 15,000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예. 홀딩하셔서 22,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깨끗한 나라, 여기 네. 5,2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5,200원에 10%요? 예. 왜 사셨을까요?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지인 통해서 좀 작년에는 좀 수익을 봤거든요. 네. 다시 또 팔고 매매하고 또 사가지고 물렸어요. 네,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수익 나면은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고 시간 낭비가 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4,900원에 그냥 매도 5% 해놨는데, 잘했습니다. 근데 못 팔렸어요. 못 팔았어요? 근처까지 오다가, 예, 음. 그냥 미끄러져,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예. 근데 보니까 기간이, 아니, 외국인 자꾸 매도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5% 손절해야 되나. 주식하신 지 궁금해서. 얼마 되셨다고요? 저희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수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뭐 최근에 팔고 있다 했잖아요. 어제까지는 매수했는데, 뭐 매수하고 오늘부터는. 있고 그죠? 지금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거 뭐 외국인하고 친해요? 아니요. 이거 누군지 알아요? 저기 그냥. 뭐 잘하는 저희- 외국인이래요? 못하는 외국인이래요? 제가 제가 지금 몰라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이거 뭐 워렌 버핏입니까? 아니면 뭐 빌 게이츠입니까? 누가 사고 있는 건데요? 알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아니 보는 그 질문 쪽에서- 드리면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네, 잘 몰라요. 맞죠?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네, 네. 이거. 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으면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그건 따라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네.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팔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디인지 뭐 캘리포니아 농부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얘는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네네.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지 얘가 매력이 있다 생각해서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가 주가가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 것은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 거고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르면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아마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올라올 때 팔고 나와야 돼요. 뭐 기업이 좋네 마네가 아니라 좀 이 네. 기업은 좋고 말고가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없어요. 다 좋아요. 내가 네. 얼마에 샀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께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제발 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5,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바닥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튀어 오른다는 것은 여기 윗골이 막 달리고 있죠. 네네. 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려고 시동 거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5,500원 정도까지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네, 공부를 좀 하시면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800원에 10%를 샀는데요. 네. 이게 지난 가을에 한참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제가 따라잡은 것 같아요. 뭐. 네, 맞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빠져서 네. 이거를 근데 이게 빠지는 거 저기 5월 2일부터 24일까지 그 주식 병합이 된다고 거래가 정지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고 이거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궁금해서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산 거예요. 그때 처음 한 거 지난 가을에. 그래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거 네. 지금 공부를 해서 매수가랑 보니까 비중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3,800원에 10%요. 3,800원에 10%죠. 예예.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들고 가세요. 예. 예, 병합하고 나면은 일시적인 슈팅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지된다고 해서 뭐 겁먹을 것까지는 없고 정지가 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차피 풀려요. 이건 나빠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액면 병합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네, 그래서 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된다고. 5,0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5,000원이 된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모르겠죠. 맞아요. 예. 그 주 그냥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은 5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면은 10주를 그냥 한 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계란 같은 경우도 한 개에 뭐 500원씩 팔 수 있는데 10개 묶어 가지고 5,000원에 팔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10개 묶어 가지고 요맨 쪼맨한 우리 그 계란 이렇게 가게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개 묶으면 계란 한 판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럼 우리 계란 30개를 한 판에 뭐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걸 우리 한 개만 산다고 해갖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파는데, 그죠? 그렇죠. 똑같은 네. 거예요. 액면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낱개로 팔던 것을 그냥 합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네네. 예, 어쨌든 이게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얘가 어쨌든 한 뭉탱이로 팔겠다는 거잖아요. 10개 묶어서. 네. 그럼 2,480원이 현재가가 10배로 늘어나요. 10개를 묶은 거니까. 아까 네. 계란 한 개에 500원이면 10개면 얼마? 5,000원이 되죠. 그죠? 네. 2,480원이기 때문에 10개로 묶으면 24,800원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네네. 그런다고 해서 시청자님 돈이 늘어나는 걸까요? 10배? 아니죠. 아니요. 주식 네.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가 네. 투자한 돈은 그대로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뭐가 좋은가요? 하면은 품절주처럼 주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막 급등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주식 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네. 네, 공부 이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라는 거예요. 방송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셨다가 튀어 오르면은 아마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본전 찾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건 일시적인 슈팅이라서 아마 3,200원대나 3,500원대나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 언저리쯤까지 급등 나오고 말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병합하고 급등 안 나오면 뺐다가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뒤에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네네. 예,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려와서 버틸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저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 탈출하고 나면은 3개월 동안 주식하지 마시고 제 방송만 좀 보세요. 네네. 그럼 뭘 그러려고요.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네,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걸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예. 어떤 그래서 분들은 지금 이거를 자꾸 정리를 하려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반성도 안 하고 왜 그냥 모르니까 전화할 수도 있지. 그렇게 뭘 안 해 이러거든요. 예. 네, 아니에요. 지금 정말 바뀌어야 많은 돼요. 걸 배우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2,000원짜리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 나올 때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 내려오면 전화를 주시고 네. 병합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오면 바로 3,200원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그 전에 병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병합할 때 그냥 내비 두고 병합한 이후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페 24. 카페 24고요. 네, 그 매수가는 24,000원에 70%. 24,000원에 70% 비중이 좀 많네요. 네. 뭐 배짱이 좀 좋으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긴 한데. 네, 아무 생각이 없이 아시는 우리 쇼핑 요즘 말로 하시는 무지성. 네. 네. 하시는 분이 그거 많이 떨어져서 하라고 했는데 계속 추매하다가 이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냥 거의 월급날마다 넣고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월급 날마다 사시기엔 나쁘지 않고 저는 종목이 많은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회원들과 함께 할 때 뭐 한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한 네네. 종목을 사는 게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 종목을 샀을 때 리스크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종목이 잘못됐을 땐 큰 리스크가 생기겠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배 아픈 거 리스크예요. 네. 네, 그거는 뭐가 유산균만 잘 먹으면 돼요. 그냥 잘 참으면 네. 돼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딴 거 올라가는 것만 안 볼 수 있으면 요 종목은 리스크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 이렇게 돌아선 리스크의 저는 그 원인이라고 했을 때 왜 적자가 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요 기업이 지금 약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좀 더 확충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황, 업종 이런 것들 따져본다면 주가가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세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언제 출발할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그쪽 버스 기사 마음이겠죠.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승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놓고 뭐 하면 돼요? 기사가 출발할 때까지 맞아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시면 되냐면 직장도 다니시고 책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 출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돼요. 그 투자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모으세요. 대신에 내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예.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쓸 때 싸게 많이 샀을 때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올라가면 비싸게 적게 사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매수가보다 올라가면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이제 언제 팔까를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수익 실현할 때 아마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엔가 네이버 보호요소가 풀린다고 이런 거 들었는데 네. 이런 게 혹시 영향이 있죠. 보호에서 풀렸을 때 팔아먹고 싶은 사람들은 팔겠죠. 그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뭐 하면 된다 했어요? 버티냐 계속 버티고 그렇죠.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카페24 말고도 다른 기업을 투자할 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내는 그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그렇게까지 질문한다면 몰라요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이 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채팅 중에 농우바이오가 있습니다.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계속 움직였던 기업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제약 바이오 쪽에 움직였다가 막 자질구질한 그런 좀 소액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 움직였다가 갑자기 한일사료와 같은 사료 같은 관련주 급등했다가 테마성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식량 관련주로 얘가 엮여가지고 올라가죠. 종자 관련해서 한 거죠. 근데 1,400원에 샀다라는 것은 여기 급등할 때 샀다라는 건데 아무런 실력도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데 사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붙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고 했으면 상담할 이유가 없고요. 모르고 했으면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듣기 싫은 말이 모르니까 상담을 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리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들어갔으니 대응 전략은 항상 드리는데요. 요거는 1,200원, 12,000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기업이에요. 회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은 그냥 보유하셨다가 1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들고 가시라. 이건 추가 매수 없이도 들고 가신다면 식량 때문에 아마 15,000원 넘어갈 수 있거든요. 12,000원 넘어가면 더 사서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안 내려가면 지금 있는 걸로만 수익을 좀 챙겨서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15,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10만 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에 비중 50% 과감한데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를 10만 원에 비중을 50%나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도 지금 불나방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돼서 제일 꼭지에 10만 원대의 비중이 10%나 이렇게 50%나 들어갔다는 것은요. 잘못된 투자를 너무나 잘못되게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투자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고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추가 매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매수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10만 원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러니 올라올 때 어때요? 배만 아픈 거예요. 내가 추가 매수했으면 매수가가 낮았으면 어쨌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 지금 8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85,000원대 저는 비중부터 줄여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0원대 오면은 저는 비중부터 줄여라. 만약에 85,000원에서 돌파가 일어나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만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저기서 빌빌거린다. 그러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요즘에 테마주에 물려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가에 사면은 물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 TV만 돌려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급등주 추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좋다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항상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과연 진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좋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걸까? 한 번만 의심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항상 여러분들께 그런 참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후장도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챔피언 쇼의 김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